경기도 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경기도 의회 이호동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호동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얼굴에는 항상 이렇게 미소가 있어요. 네, 그럼 웃음기라고 그러나 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도 예. 되나? 약간 웃상. 웃상. 네, 웃상이라고 맞아. 얘기하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안 웃으면 너무 무섭다고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보이는 라이트 있는데. 네.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뭐 우상혁 선수 못지않은 스마일 보이. 아니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네네, 너무 맞아요. 좋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인상이 좀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호동 의원님, 그러네요. 이호동 의원님. 네, 예. 이름은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저희 굿모닝 OBS 출연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원 영통 그리고 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호동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근처여서 더 많이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예. 의원님 경력이 재밌어요. 대한 럭비 협회 이사도 역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럭비도 하십니까? 대학교 때 했었습니다.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아, 선수를 하신 거예요? 약간 교내에서 선수? 그러니까 이게 럭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뛸 리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뛰었던 리그는 선수 출신 고등학교부터 이제 운동을 했던 그 학생들이 나왔던 학생 선수가 같이 뛰는 리그에서 뛰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수십 년간 이제 1승도 못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웃을 수도 없고 죄송하지. 아니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대학교 때 럭비 팀이 있거든요. 미식축구 아니에요? 저희는 미식축구가 있었어요. 미식축구랑 저희 럭비랑 많이 학교는 헷갈리시죠? 럭비가 있어. 럭비가 그러니까, 있거든. 우리는 진짜. 장비를 착용하는 게 미식축구. 맞습니다. 네, 그죠, 그죠. 럭비는 그냥 뛰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선배들이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대로 된 팀이 제대로 된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알려진 팀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쵸? 보통 이제 대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 실업팀으로 예, 그렇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원님이시니까 이 럭비와 정치 어떻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럭비의 이제 3대 정신이라고 하게 되면 인내, 협동, 희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정치도 보니까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럭비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이 뛰는 경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협업이 이제 필요하다. 예.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려고 하면 득점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내 뒤에 넘어진 사람이 많은 네. 그런 건데 정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뭐 그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협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협동, 정치인분들 협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지역구 아까 요 인근입니다. 수원 영통 원천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그 방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선결적으로 이제 교통 문제가 가장 뭐 시급한 문제이고요. 예. 특히 뭐 조금 길게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원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광교 일대와 인접한 원천동이 있고 좀 먼 원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접한 원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다만 이제 인접하지 않게 되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이라는 이 선을 계속 인동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개통이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영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활권이 영통이랑 광교랑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광교 위주로 있다 보니까 광교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지선 그러니까 버스의 지선을 좀 확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영통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뭐 M5107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대를 보내야지 또 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출근 시간대에는 증차하는 부분도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 저희 실례가 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너무 진지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웃질 않으시니까 좀 무섭네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네. 아니야. 예. 진지한 얘기는 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저는 이 M5107번을 네. 예전에 많이 탔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좀 진짜 이게 어떤 데 사람 너무 많고 맞아요. 막 서서 가는 적도 있고 가끔은 조금 한두 대 더 이렇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좀 추진을 하고 네. 계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참 있어서. 풀기 어려운 난제잖아요 또. 예.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회유하는 나름의 노하우 있으세요, 의원님? 일단은 이제 협의할 때? 사실 이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1차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그 생활적인 불편함을 알아야지 이 실제 정책을 위반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이 도 관계자랑 같이 한번 탑승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네, 해요. 좋은 예.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학군 문제도 있어요, 여기? 그렇죠.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예.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과거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제가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동수원 일대는 개발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광교를 일대로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원의 이제 고등학교 그 정확하게는 학구는 아니고 통합구역인데요. 그냥 편의상 학군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원 고등학교 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이분할된 체제를 채택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수원 일대의 개발 양상을 통합구역 배정이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 동수원에서 서수원 일대 고등학교로 배정이 돼서 편도 1시간 10분 15분을 통학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먼데요? 네, 발생을 네. 하고 이게 뭐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일각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케이스가 내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과거 수원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남북으로 이분할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예. 동수원 일대가 이제 개발되면서 소위 말하는 학군을 분리해야 된다는 논의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민원이 많죠.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하거든요. 예.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문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치인들이라든지 혹은 이 교육청 집행부가 사실은 뭐 그냥 현상 유지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수원 쪽에는 신설 고등학교가 지금 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렇죠. 이제 신설 고등학교가 이제 있고요. 있지만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학교에 물론 중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서수원 일대로 배정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저 수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지 못하지만 동수원이 서수원에 비해서는 많이 개발이 이제 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안에서의 좀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광교라는 게 저 옛날에는 그냥 원천 유원지 네, 약간 네, 요때로 생각하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아마 젊은이들은 광교하면은 당연히 신도시. 그쵸. 떠오르겠죠. 동수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도시라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광교 안에 그 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의료가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일대는 정말 좀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가서 신도시 네. 티가 호수 나고. 있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이제 소각장? 이건 네. 정말 계속 나와요. 예전에 맞습니다. 우리 총선에 출마하시던 분들 다들 이 지역, 그러니까 수원에서 5지역구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소각장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수원시 자원회 시설 뭐 영통 소각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영통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영통 1동네에 소재하고 있고요. 예. 인근이 다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진 24년 5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형국인데 이 당초에 이제 그 내구 현안에 따르면은 이미 가동이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내구 현안 이후에 그 사용 기한을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연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대보수 크게 많이 고치겠다 하는 대보수 처분을 해서 지금 대보수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사실 모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전한다는 공약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광역의원인 제가 뭐
이전한다 만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닌 건 맞지만 음. 수원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네. 수원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수원시장님도 이전을 한다고 선언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이전지 용역을 발주를 한 단계인데 용역 발주 이후에 계속해서 뭐 유찰이 거듭되고 있고 네. 사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사실은 이 어떤 지역으로 특정하는 그 용역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다수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일각에서는 또 영통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미 소각장 있는 거 알고 입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한 희생에 대해서 어떤 신뢰의 보장의 그런 차원에서 이 행정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차원에서 내구현안 종료되고 나서 이전하겠다는 그런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지 향후에 이제 수원시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통 주민들이 이런 소각장 근처에 계시다 보니 어떤 소각 냄새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아니면 단지 이미지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단순히 그렇게 이미지 훼손이라고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진 않고요. 실제로 오후 시간대라든지 가보게 되면은 연무가 네. 우연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네. 그 환경공단이나 혹은 그 운영하는 측에서는 건강에 위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예.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나중에 십수년 후에 이렇게 발견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당장은 이제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냄새라든지 이런 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건 어쨌든 어디서 받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지점에서 경기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영통에 소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수원의 내핵 부분으로 만약에 옮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상정하기 힘든 케이스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장 그 인구 밀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수원의 외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수원의 외곽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타시군의 인접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또다시 갈등이 촉발될 것 같은데 경기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광역지자체로서 31개 기초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정책을 통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은 그 시간의 지연만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 이렇게 좀 나눠봤고 이제 그 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금 활동들 하고 계세요? 교육기획위원회는 이제 지난 전반기 2년 동안도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고요. 이번에 하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뭐 주되게 했던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런 선출직으로 입직하거나 입직하지 않는 이상 내 아이디어가 를 이렇게 제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책 구매 제도라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민 누구든지 학부모든 심지어 학생이라도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것을 구매하겠다. 아 정책을 구매한다고요? 네. 아 아이디어를. 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정책 구매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아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팔 아이디어 있으세요? 할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네. 좋은 정책. 그러면 저는 제안. 뭐 돈을 받아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또 포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구매 제도입니다. 아, 네. 그렇죠. 구매니까 네. 그냥 하진 않겠지. 네. 기부제도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소관 조례가. 다 우리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그 광역시도 교육청이랑 비교하게 되면 거진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2배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조례라는 게 일견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정책을 지연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을 딜레이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이 좀 일제 정비됐으면 좋겠다. 네. 불필요한 조례들.
그래서 그 조례를 일제 정비를 추진을 했고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런 게 조금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나 보죠.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충분한 재량을 주고 신상 빌벌 잘했으면은 상을 주고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꼭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 의사 결정을 했는지 위원회에서 했다. 근데 위원회는 사실 합의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가 의결했을 뿐인 것이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의원들이 그 조례를 몇 건 발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네 이런 걸로 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조례를 남발하는 그렇죠. 것들 많죠. 많죠. 이게 맞습니다. 꼭 우리가 양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례상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요? 조례를 1년에 조례를 많이 발의한 의원에게 상을 주는 포상, 그렇죠. 그죠? 있죠. 네. 그런 것부터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잘 만들어진 조례를 상을 주면 좋지만은 네. 이게 뭐 양만 소위 말하는 가지고. 이슈 파이팅하는 네. 특정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땡땡 조례를 발의하는 예. 발의 자체가 목적인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뭐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윤종환 기자가 이 얘기 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중단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서 화재 관련해서 지금 또 의원님이 그거죠. 교육청도 담당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저는 입법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전기차 만약에 그게 시대적인 시류라든지 혹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양상을 조금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마 입법 취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이라든지 혹은 법률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더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역효과가 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문제는 학교가 예외라는 사항을 검토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몇 명 이상이 근무하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설을 무조건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이게 근데 사실은 학교 현장이랑은 안 맞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확충을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식의 간접 강제를 하다 보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네. 이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심지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몇 면을 갖다가 다 전기차 충전 시설로 바꾸고 하는데 네. 학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개방이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만약에 충전하러 들어오셔가지고 14시간 동안 차를 놓고 가면 그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재가 난 그 케이스 전에 이미 내재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학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예외로 조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하는 조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권고를 하는 걸 겁니다. 맞아요. 권고 사항. 이 법률적인 의무 부과 사항을 그렇지 않게 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권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범 기관 그걸 지켜야 되는 기관에서 법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그럼 뭘 따라야 되나요? 상위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학교라는 공간이 똑같은 공공기관이지만 뭐 성인들이 일하는 곳이랑은 조금 다르죠. 다르다라는 네. 거를 조금 미리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호동 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개인적인 질문까지 드렸더니 시간이 거의 남지 저는 이거 하나 않아서 한 가지 정도. 예. 경기도 교육연구원 개혁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길래 그래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그 경기도 교육청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싱크탱크를 자임하고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지금 현재 이제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을 이제 뜯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 내부에 계신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
경기도교육청의 그 정책을 서포트하거나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니고 예. 과거 관심사에 기반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다른 말씀 하고 싶으실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미시적으로 복무라든지 뭐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시적인 이슈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질적인 네. 부분에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했었고 예. 지금 사실 경기도 교육 내지는 대한민국 교육은 과도기적 양상이거든요.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예 완전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400만이기도 하고 학생 수도 제일 많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경기도 그래서 연구 용역을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조금 앞서 나가면서 끌고 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해서 많이들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이런 정책 수반하는 예산으로 네.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훈훈하게.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호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끝인사 하나 정도,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의원들이 인기 있고 이제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싶어해요. 예. 근데 저는 누군가 해야 하는데 누구도 하기 싫은 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되면은 아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아주 그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도 저 사람처럼 정치한다 그러면 동의한다. 오케이 이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얘기하신 인내 협동 희생 이것도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